양경태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분탕 정치의 중심에 있는 소위 분탕 정치의 장본인 이준석이가 그날 코너에 몰려서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그날 살아나기 위한 서슬이 펄은 의원들 100명이 사퇴를 압박하고 하니까 결국 꼬리를 내려야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잘못했다고 빌고 한 번만 더 도망치면은 사퇴하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해서 모면을 했습니다. 이 모면의 중심에는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답지 않은 너무 지나친 포용력이 작동하게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포용한 것까지 국민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윤석열 다움이 사라졌고, 첫째, 두 번째, 이준석의 분탕 정치는 날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의 분탕 정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그 포용력을 윤석열답지 않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기 시작한 그 행렬이 바로 엑소더스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안제가 있습니까? 대체제와 대안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가장 바라는 대안제와 대체제는 홍준표와 유승민일 것입니다. 유승민 1, 2, 홍준표. 그러나 그들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대체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선 승복하고 난 후에 소위 경선을 왜 했느냐라는 목적까지 흐리게 만든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앞으로 1등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흠결도 없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는 8개월 전인가 영상에 이런 것을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 대통령은 그 두 사람 중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전화도 받고 시선을 집중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홍준표만 해도 복당도 김종인의 먹니 때문에 복당도 못하고 상당히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복당을 하고 난 이후에 홍준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준석을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정치적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 이준석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당을 해치고 이렇게 해도 충고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게 진실한 홍준표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홍준표는 참 괜찮다. 아주 간절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홍준표를 지지한 것은 아니고요. 누구도 내가 지지를 한 것은 아니고 지지한 쪽은 오히려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홍준표에 대해서 아쉬움, 아까움이 있었는데 경선 끝나고 하는 저 태도는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밀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가장 신사적 태도는 그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윤석열을 저격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선에서 된 분을 그렇게 디스를 하는 걸 보고 홍준표는 신사적 정치인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칼로 찌른 그런 소위 탄핵의 소위 주동자 아닙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준석은 왜? 이준석도 박근혜 키즈로서 출세를 박 대통령 때문에 했지만 비대위원
임명하고 해서 결국 유승민과 함께 뒤에서 칼 찌르고 그리고 발로 차고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의 지금 윤석열의 그 중심에서 윤석열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인자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직접 대한민국 정치를 야권 정권 교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인 양 못된 짓을 아주 밥 먹듯이 자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1월 중으로 반드시 말썽을 또 부릴 것이라고요. 말썽을 반드시 부린다. 바로 이 점을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해 두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다음으로 가차없이 내쳐야 된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는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힘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는 지금 승부사 윤석열이 필요한 것이지 포용력, 대포용력, 굽히는 윤석열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총장 시에 그 참 일당백으로 권력과 맞서 싸운 윤석열을 그 승부사 윤석열을 원하는 것이지 원내대표 이준석 패거리의 하나인 김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또 뒤돌아서서 무슨 가문이설로 뒤돌아서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윤석열 후보는 또 속았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러고 왔습니다. 일단 긍정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순수하고 또 포용력이 크고 대통령 리더십이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이미 지났습니다. 넘었습니다. 이때는 윤석열스러움이 나와서 단호하게 딱 노했어야 되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보질 말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 아니었습니까? 자, 울산 도망칠 때도 김기현이가 조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론에 났습니다. 어느 신문에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김기현이가 또 가운데 서가지고 또 쏘삭거려가지고 결국 울산해동에 윤석열 후보가 단호함을 보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길을 꺾어버렸습니다. 지금 김기현은 두 번째 윤석열 후보의 길을 꺾고 있습니다. 화합이란 이름으로 그것이 정치로 좋다는 되도 않은 헛소리를 했겠죠. 근데 울산회동에서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운데서 울산회동을 만들어주고 했으면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죠. 책임도 못 지고 두 번째 사건이 나도 또 두 번째도 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도 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정권교체 물 건너가고요. 저도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미워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윤석열답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아끼는 마음에서 분노한 것입니다. 윤석열스러움, 소위 승부사 기질, 윤석열 어디 갔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은 벌어지고 일단 봉합은 했다지만 봉합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 치사하고 더럽게 들립니다. 그건 봉합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윤석열밖에 아직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홍준표요? 대안제가 유승민이요? 대체제가 유승민입니까?
천만에요. 결코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경선 이후에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뽑아놓은 완팀의 그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이미 다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할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제 윤석열 다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과거의 윤석열 국민, 지금도 윤석열 국민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재헌까지 겸하는 거죠.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된다. 보여야 된다.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은 것은 바로 그 문정권과 그 탄압, 그 앞에 또 이재명과 같은 그분과 이렇게 게임이 안 된다는 그 훌륭함을 갖고 있는 이 윤석열 때문에 그 승부사, 깨끗한 승부사를 원해서 승리를 해달라라는 그런 염원이 담깁니다.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딱 요약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이준석은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청년 대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는 청년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끄떡거리는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다니면서 엔조이하고 생활을 다녔지 정말 청년들처럼 땀 흘리고 배고파하며 정말 울면서 밤을 지새워본 그런 젊은이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자는 젊은이가 아니다. 늙은 노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이 37세. 37세면요. 지금 다 큰 사람들입니다. 청년 아니에요. 25세부터 35세가 청년이라 할 수 있고 37세 된 사람이 청년이라가 외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자세예요.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청년기 때 온 시간을 벼락 출세해가지고 비대위원 하면서 3번이나 단독 공천 받아가지고 가서 그 광활한 그 먹이판에서 제밥도 못 얻어먹은 3선이나 망한 소위 마이너스 3선 그가 이준석 아닙니까? 전용기 의원은 그를 갖다 마이너스 3선이라고 아주 그 표현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진짜 청년 대표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청년 대표는 대낮에 모여서 정치한답시고 껍죽거리는 그들은 실업자입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청년을 빙자한 청년 정치꾼이죠. 이준석과 함께 노는 낮에들 난리를 치고 다니는 그게 무슨 청년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울분에 차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울면서 지금 분노를 삼키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어디에 와서 당해하니 이런 데 와서 소리 지르고 무슨 토론한다고 그러고 까불럭 때리고 그것이 청년들입니까? 그건 정치꾼들입니다. 청년 정치꾼. 청년 나이만 그거 했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직업이라도 있고 또 가서 울면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분노를 삼키고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부대를 데리고 껍덕거리는 그 바로 이 이준석이 자기가 마치 대표인장 하는 그 청년 대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표는 25세부터 35세 중에 있는 지금 말없이 일하는 그분들이 전부 청년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젊은 보좌진들이 국회 보좌진들이 우리는 개같이 일하는데 너는 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 전에 국회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거기는 검증 인증을 받아야 되는 가장 정확한 데입니다. 그 게시판에 젊은 보좌진들이 썼습니다. 이준석을 향한 분노의 표현들 그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다시 1월 중으로 반드시 이준석이가 말썽을 부릴 것입니다. 말썽을 안 부릴래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본성 품성이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들 흔히들 얘기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난 6일 날은 정말 그때는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사퇴시키겠다 하고 사퇴 결의한다. 바로 여기 직전에 그를 살려낸 사람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였지만 진짜 살려내려고 발부둥 친 자는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언론에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고 막 잘못했다고 제가 2번 도망간대요. 3번 도망가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놓고 싹 돌아서니까 그 다음에 싹 변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원래가 이런 얘기가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단 태울 일 없습니다. 빈대는 꼭 집어가지고 탁 집어서 딱 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빈대는 국민과 함께 딱 잡으면 되고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천한 소위 이준석의 행동을 보면서 비열하고 비천하고 비겁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권 교체가 위협을 받다니 하는 한탄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이준석 빈대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국민과 함께. 이준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처음 애초부터 윤석열 타도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국민에게는 승부사 윤석열을 원합니다. 국민에게는 승부사 윤석열이 가슴에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과 상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갔던 바로 그 사나이 윤석열스러움, 윤석열다움 윤석열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이 1월 중에 무언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의 대안은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그러기 때문에 더욱 절박합니다. 절박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